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이제 임명이 될 경우에는요, 헌재는 그 마은혁 재판관이 되겠죠. 마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시킬지 이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, 여기에 또 상당한 영향이 끼칠 그럴 가능성이 또 큽니다. 네, 물론 헌재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마 후보자를 빼고 이 헌재 8인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요. 만약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서 9인 체제를 만든다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간 졸속 재판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. 관련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헌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편향성 논란 등이 있는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한쪽에서 마 후보자 참여를 밀어붙일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판관 간의 진영 대결, 그리고 보수 또는 중도 보수적 성향의 새 재판관에게 더욱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네, 관련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던 마 후보자 이야기도 다시 듣겠습니다. 집에 있었습니다.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. 79년에 11.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.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,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? 대단히 놀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 의견이 갈릴지 이 여부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힙니다.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, 이 평의 시간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또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이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원 일치를 위한 의견 조율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. 2017년 3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일부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헌재로선 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점도 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현재는 매주 이 전국에서 탄반 집회가 열리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게 됩니다.